여러분, 지금 매수 버튼 누르려고 하시죠? 잠깐만요. 그 손가락 멈추세요.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매수 버튼 누르기 전에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할 세 가지를 알게 됩니다. 이 세 가지만 점검해도 돈을 잃을 확률이 확 줄어듭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바로 시작합니다. 많은 분들이 착각하고 계십니다. 좋은 주식을 고르는 게 복잡한 차트 분석이나 전문가들만 아는 비밀 정보 때문이라고요. 그런데 아닙니다. 오늘 이야기할 사람은 그런 착각을 완전히 뒤집어버린 인물입니다. 그가 말하는 핵심은 딱 두 가지입니다. 첫째, 내가 아는 것에 투자하라. 둘째, 사기 전에 왜 사는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이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1944년 1월 미국 매사추세츠주 뉴튼 한 아이가 태어납니다. 아버지는 보스턴 칼리지 수학과 교수였습니다. 집안은 넉넉했고 아이는 평범하게 자랐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7살이 되던 해 아버지가 암 진단을 받습니다. 그로부터 3년 후 아버지는 세상을 떠납니다. 10살짜리 아이 앞에 갑자기 현실이 닥쳤습니다. 아버지 없이 살아가야 하는 현실, 가정 형편이 어려워진 현실, 어머니는 생계를 위해 일을 나가야 했고 아이도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11살, 보통 아이들이 뛰어놀 나이에 그는 골프장 캐디로 일을 시작합니다. 학비도 벌어야 했고 용돈도 스스로 마련해야 했습니다. 무거운 골프백을 지고 언덕을 오르내리며 손님들의 공을 찾아다녔습니다. 그런데 이 골프장에서 그의 인생을 바꿀 만남이 있었습니다. 당시 골프장에는 부유한 사업가들이 많이 왔습니다. 그들은 라운딩을 하면서 끊임없이 주식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종목이 오를 거다. 저 회사가 괜찮다. 지금 사야 한다. 11살 캐디는 그 대화를 옆에서 듣고 있었습니다. 무슨 말인지 정확히 이해하진 못했지만 뭔가 중요한 이야기라는 건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골프장의 단골 손님 중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조지 설리번, 피델리티 인베스트먼트라는 금융회사의 사장이었습니다. 어린 캐디는 그의 골프백을 자주 맡았습니다. 성실하게 일했고 예의 바르게 행동했습니다. 조지 설리번은 그 아이를 눈여겨봤습니다. 그때는 몰랐겠지만 이 인연이 훗날 엄청난 일로 이어집니다. 시간이 흘러 그 아이는 보스턴 칼리지에 진학합니다. 아버지가 교수로 있던 바로 그 학교입니다. 대학생이 된 그는 캐디 시절 들었던 주식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직접 해보고 싶었습니다. 당시 그가 관심을 가진 회사가 있었습니다. 플라잉 타이거 항공 화물 운송 회사였습니다. 그는 생각했습니다. 앞으로 물류가 늘어날 거다. 비행기로 물건을 나르는 수요가 커질 거다. 이 회사가 성장할 수 있겠다. 캐디로 모은 돈 $1000. 20살 청년에게는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돈이었습니다. 그 돈을 플라잉 타이거 주식에 넣었습니다. 주당 $8, 약 125주 정도를 샀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일이 벌어집니다. 베트남 전쟁이 터진 겁니다. 전쟁이 나면 군수물자를 실어 날라야 합니다. 항공 화물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었습니다. 플라잉 타이거 주가가 치솟기 시작했습니다. $8였던 주가가 $80까지 올랐습니다. 10배. 그가 처음으로 경험한 대박이었습니다. 그는 이 돈으로 대학원 등록금을 냈습니다. 펜실베이니아 대학교 와튼스쿨, 미국 최고의 경영대학원에 진학할 수 있었습니다. 1966년 22살, 대학원에 다니면서 그는 피델리티 인베스트먼트에서 인턴으로 일하기 시작합니다. 기억나시죠? 캐디 시절 골프백을 들어주던 그 회사입니다. 조지 설리번 사장이 있던 바로 그곳. 인연이라는 게 참 묘합니다. 11살 때 만난 사람이 10년이 넘도록 그를 기억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는 인턴으로 시작해서 정직원이 되었고 섬유, 화학, 금속 등 여러 분야의 애널리스트로 일했습니다. 다른 애널리스트들과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그는 책상에만 앉아 있지 않았습니다. 직접 회사를 찾아다녔습니다. 공장을 둘러보고 직원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사무실에서 보는 숫자만으로는 회사의 진짜 모습을 알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8년을 보냈습니다. 1977년 33살이 되던 해 회사에서 그에게 새로운 임무를 맡깁니다. 마젤란 펀드. 당시 규모가 1,800만 달러에 불과한 작은 펀드였습니다. 너무 인기가 없어서 다른 펀드와 합쳐진 상태였습니다.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는 펀드. 회사 입장에서는 처치 곤란이었습니다. 그래서 젊은 애널리스트에게 맡긴 겁니다. 그는 이 펀드를 맡았습니다. 그리고 13년 후, 이 펀드는 세상을 놀라게 합니다. 1977년부터 1990년까지 13년 동안 그가 운용한 마젤란 펀드는 연평균 29.2%의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1,800만 달러였던 펀드 규모는 140억 달러가 되었습니다. 660배가 커진 겁니다. 미국 역사상 가장 큰 뮤추얼 펀드, 그리고 가장 높은 수익률.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한 겁니까? 무슨 비법이 있습니까? 그의 대답은 의외로 단순했습니다. 아는 것에 투자했습니다. 무슨 말이냐고요? 어느 날 아침, 그는 출근길에 도너츠 가게에 들렀습니다. 도너츠와 커피를 사서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그 도너츠가 유난히 맛있었습니다. 다음 날도 같은 가게에 갔습니다. 그 다음 날도 가게 이름을 확인해 봤습니다. 던킨 도너츠. 그는 생각했습니다. 이 도너츠가 이렇게 맛있으면 다른 사람들도 좋아하겠네. 직접 다른 지점도 가봤습니다. 손님이 많은지 확인했습니다. 가게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회사에 돌아와서 던킨 도너츠의 재무제표를 분석했습니다. 수익성이 좋은지, 성장 가능성이 있는지 따져봤습니다. 확신이 생겼습니다. 투자했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던킨 도너츠 주식은 그에게 15배의 수익을 안겨줬습니다. 또 다른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그의 아내가 슈퍼마켓에서 돌아왔습니다. 손에 들린 건 스타킹, 레그스라는 브랜드였습니다. 아내가 말했습니다. 이 스타킹 정말 좋아. 편하고 질기고 가격도 괜찮아. 그는 귀가 솔깃했습니다. 아내가 이렇게 좋아하면 다른 여성들도 좋아하겠네. 레그스 스타킹을 만드는 회사를 찾아봤습니다. 헤인스라는 회사였습니다. 역시 직접 조사했습니다. 매장도 가보고 판매 상황도 확인했습니다. 투자했습니다. 헤인스 주식은 6배의 수익을 안겨줬습니다. 타코벨은 어떻게 알게 됐을까요? 어느 날 출장 중에 멕시코 음식점에 들어갔습니다. 브리또를 먹었는데 맛있었습니다. 가게를 둘러보니 손님이 많았습니다. 타코벨이라는 체인점이었습니다. 조사했습니다. 투자했습니다. 역시 큰 수익을 냈습니다. 그가 투자한 종목들을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던킨 도너츠, 헤인스, 타코벨, 갭, 라킨타 모텔. 전부 일상에서 접할 수 있는 회사들입니다. 자기가 직접 써보고 좋다고 느낀 제품을 만드는 회사들입니다. 그는 월스트리트에 갇혀있지 않았습니다. 거리를 걸었습니다. 마트에서 장을 봤습니다. 딸과 함께 쇼핑몰에 갔습니다. 크리스마스 때 새 딸과 쇼핑을 하면 딸들이 어떤 매장에 가고 싶어 하는지 봤습니다. 어떤 브랜드를 좋아하는지 관찰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딸들이 좋아하는 매장이 투자할 만한 회사라는 신호다. 일상이 투자의 현장이었습니다. 1987년 10월 19일 블랙먼데이. 미국 주식시장 역사상 최악의 하루였습니다. 다우존스 지수가 하루 만에 22.6% 폭락했습니다. 전 세계가 공포에 빠졌습니다. 펀드 매니저들은 패닉에 빠졌습니다. 고객들의 환매 요청이 쏟아졌습니다. 마젤란 펀드에도 환매 요청이 밀려들었습니다. 하루아침에 수억 달러가 빠져나갔습니다. 그는 어땠을까요? 물론 펀드 수익률이 크게 떨어졌습니다.
그의 한 해만 보면 마이너스 17%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좋은 회사 주식을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다. 폭락장에서 그가 한 일은 패닉에 빠져서 파는 게 아니라 더 싸진 좋은 주식을 추가로 사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해도 마젤란 펀드는 연간 기준으로 플러스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13년 동안 단 한 해도 마이너스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그는 자기가 투자한 회사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주가가 떨어져도 회사 자체가 망하는 건 아니란 걸 알았습니다. 회사의 본질이 바뀌지 않았다면 주가는 결국 돌아온다는 걸 믿었습니다. 그가 남긴 말이 있습니다. 주식시장에서 돈을 버는 것보다 잃지 않는 게 더 중요하다. 그리고 잃지 않으려면 내가 뭘 사고 있는지 알아야 한다.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마젤란 펀드는 13년 동안 단 한 해도 마이너스 수익률이 없었습니다. 연평균 29%라는 경이로운 성과를 냈습니다. 그런데 이 펀드에 투자한 사람들 중 절반 이상이 손해를 봤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사람들이 잘못된 타이밍에 들어오고 나갔기 때문입니다. 펀드 수익률이 좋으면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이미 많이 오른 다음에 들어온 겁니다. 그러다 조정이 오면 겁이 났습니다. 떨어지기 시작하니까 팔아버렸습니다. 비싸게 사서 싸게 판 겁니다. 이걸 계속 반복했습니다. 펀드 매니저는 29% 수익을 냈는데 투자자들은 돈을 잃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기가 뭘 사고 있는지 몰랐기 때문입니다. 펀드 안에 어떤 회사들이 있는지 몰랐습니다. 그 회사들이 왜 좋은지 몰랐습니다. 그냥 수익률 숫자만 보고 들어왔다가 숫자가 떨어지니까 나간 겁니다. 그는 이 현상을 보면서 안타까워했습니다. 주식에서 돈을 잃는 건 나쁜 종목 때문이 아니라 자기가 왜 사는지 모르기 때문이다. 그는 미친 듯이 일했습니다. 1년에 400개에서 500개 기업을 직접 방문했습니다. 전화로 수백 개 회사 경영진과 통화했습니다. 보유 종목이 1,400개가 넘었습니다. 종목 코드를 2,000개 이상 외우고 있었습니다. 어느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일주일이 9일이면 좋겠다. 그러면 8일은 일하고 하루는 쉴 수 있을 텐데. 농담처럼 들리지만 그의 삶이 어땠는지 보여주는 말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충격적인 일이 벌어집니다. 딸 생일이었습니다. 딸이 물었습니다. 아빠, 오늘 제 생일인 거 알아요? 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기억이 안 났습니다. 2,000개가 넘는 종목 코드는 외우고 있었는데 자기 딸의 생일은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그 순간 뭔가가 무너졌습니다. 내가 뭘 하고 있는 거지? 이렇게 사는 게 맞는 건가? 1990년 4월 3일 그는 은퇴를 선언합니다. 46살 월스트리트 역사상 가장 성공한 펀드 매니저가 전성기에 스스로 물러났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가족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다. 사람들은 의아해했습니다. 지금 그만두면 아깝지 않나요? 더 큰 성공을 거둘 수 있었을 텐데. 그는 말했습니다. 성공은 충분히 했다. 이제 놓친 것들을 되찾고 싶다. 그는 세 딸과 시간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자선재단을 만들어 사회공헌 활동을 했습니다. 가끔 강연을 하며 젊은 투자자들에게 조언을 했습니다. 2015년에는 아내 캐롤린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함께한 시간이 그에게 얼마나 소중했는지 그때 더 절실히 느꼈을 겁니다. 2023년 79살의 그가 오랜만에 방송에 출연했습니다. 여전히 유머러스하고 명쾌했습니다. 여전히 소형주에 투자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여전히 아는 것에 투자한다고 했습니다. 피터 린치. 그가 월가의 영웅이라고 불리는 이유입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매수 버튼 누르기 전에 이 세 가지만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첫째, 이 회사가 뭘 하는 회사인지 설명할 수 있는가? 2분 안에 큰 소리로 설명해 보세요. 이 회사가 어떤 제품을 만드는지, 어떻게 돈을 버는지, 왜 성장할 수 있는지,
설명이 안 되면 사지 마세요. 피터 린치는 말했습니다. 2분 안에 설명 못하는 주식은 사면 안 된다. 둘째, 이 회사 제품을 내가 써봤는가? 아니면 주변에서 쓰는 걸 봤는가? 일상에서 접할 수 없는 회사. 뭘 하는지 감이 안 오는 회사. 남들이 좋다고 해서 그냥 사려는 회사. 그런 회사는 피하세요. 피터 린치가 대박을 낸 종목들을 보세요. 던킨 도너츠, 타코벨, 헤인스, 갭. 전부 직접 써보고 좋다고 느낀 것들입니다. 셋째, 이 주식이 떨어지면 더 살 수 있는가? 이 질문에 예라고 답할 수 없으면 아직 확신이 없는 겁니다. 피터 린치는 블랙 먼데이 때 공포에 파는 대신 더 샀습니다. 왜요? 회사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주가가 떨어져도 회사는 망하지 않는다는 걸 알았습니다. 확신이 없으면 떨어질 때 버틸 수 없습니다. 버틸 수 없으면 결국 싸게 팝니다. 마젤란 펀드 투자자 절반이 그랬습니다. 피터 린치의 삶을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투자에서 성공하려면 특별한 정보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복잡한 차트를 읽는 능력이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그냥 내가 아는 것에 집중하면 됩니다. 내가 쓰는 것, 내가 보는 것, 내 주변에 있는 것. 거기서 시작하면 됩니다. 그리고 사기 전에 왜 사는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설명할 수 없으면 사지 않으면 됩니다. 단순하죠? 그런데 우리는 자꾸 복잡하게 가려고 합니다. 남들이 산다니까 따라 사고, 전문가가 추천하니까 그냥 삽니다. 피터 린치는 말했습니다. 카드를 보지 않고 포커를 치면 어떻게 되겠는가? 당연히 진다. 주식도 마찬가지다. 뭘 사는지 모르고 사면 당연히 진다. 여러분, 다음에 주식 매수 버튼을 누르기 전에 잠깐 멈추세요. 이 회사가 뭘 하는지 아는가? 이 제품을 써봤는가? 떨어지면 더 살 수 있는가? 이 세 가지 질문에 전부 예라고 답할 수 있을 때, 그때 버튼을 누르세요. 피터 린치는 11살에 캐디를 시작했고, 20살에 처음 주식을 샀고, 33살에 펀드를 맡았고, 46에 전설이 됐습니다. 그가 한 일은 복잡한 게 아닙니다. 그냥 아는 것에 투자했습니다. 그리고 사기 전에 왜 사는지 설명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매수 버튼 누르기 전에 그냥 세 가지만 물어보세요. 그게 시작입니다. 피터 린치. 2000개 종목 코드는 외웠지만 딸 생일은 잊어버렸던 사람. 그래서 전성기에 스스로 물러난 사람. 그가 남긴 건 수익률 숫자가 아닙니다. 아는 것에 투자하라는 단순한 진리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